먼저 이제 오늘 마지막 무리수와 실수, 네, 이거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수체계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그대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학년 때도 당연히 우리가 유리수까지 배웠기 때문에 유리수까지의 뭐 수체계가 있었죠. 유리수는 정수랑 정수가는 유리수로 나뉘게 되고, 네, 정수는 또 자연수, 뭐 0, 음의 정수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 기억하시죠?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2학년 때 이제 순환소수 배우면서부터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뉘게 되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학년 때 배운 내용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소수는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로 나뉘게 되고,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뉘게 되고, 근데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를 합쳐서 우리는 유리수라고 얘기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얘기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파이가 되겠죠. 기억나요? 이게 생각보다 왜 중요한지는 잘 아직 모르시겠죠. 네, 지금 중학교 때는 이거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이 수체계라는 게 중학교 때까지는 별로 쓸 일이 없어. 요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되면요, 요거 모르면 틀리는 문제가 수두룩해. 네. 그래서 그때 사용하려고 이거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별로 사용할 일 없습니다. 이 내용의 자체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체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는 여기까지 배웠죠. 유리수는 정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뭐 자연수도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연수는 뭐야? 1, 소수, 합성수,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전체. 네, 이게 실수라는 거 이제 알게 되는 거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되면은 이제 허수라는 걸 배우게 되고요. 이걸 합쳐서 복수수라고 다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고,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 네, 뭐 이런 수를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체계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건 요 무리수 부분. 우리가 배우는 건 지금 이 루트가 있는 무리수 부분이니까 요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실수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실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전체거든요. 유리수랑 무리수, 네, 이런 거 다 합친 거. 그래서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수직선이랑 연결이 됩니다. 자, 직선을 얘기하는 거죠. 직선은 이제 점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수직선의 모든 점들을 다 메꾸려면 그러면은 실수로만 메꿀 수 있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리수만으로 수직선을 메꿀 수 있냐? 못 메꾼다. 유리수만으로도 수직선을 만들 수 있냐? 못 만든다. 네,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위에 나와 있는 유한소수, 무한소수도 마찬가지. 순환소수랑 유한소수가 유리수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소수랑 유한소수만 가지고 수직선을 만들 수 없다. 네, 이런 말장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만으로도 수직선은 안 된다. 항상 지금 유한소수랑 무한소수가 합쳐져야지 실수 전체가 된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이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말을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려요. 네, 내용 자체를 이제 생각을 하실 때 나중에 나오면 계속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분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루트가 있는 애는 무리수가 될 거고, 루트가 없는 애는 뭐 유리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고, 얘는 루트 8인데 못 꺼내니까 무리수고, 네. 루트 25는 5죠? 그러니까 유리수고, 파이는 무리수고, 순환소수 기억하시죠? 네, 이거 분수로 바꾸면 9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유리수고.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바꾸는 방법, 순환소수 바꾸는 방법 혹시 까먹으셨으면은 나중에 물어보셔야 돼요. 나와. 네, 이거 바꾸는 방식. 다 기억해요? 바꾸는 방법?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0.243 이거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게 9죠? 992가 빵이죠? 그래서 990분의 243을 쓰고 점이 안 찍힌 2를 빼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모르셨으면 지금이라도 이 방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잠깐 그냥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뭐 그 정도 됐고요. 자, 이제 방금 위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문제에서 이런 거 골라내라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2번처럼 맞냐 틀리냐 이런 거 확인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맞아요? 네. 왜 이렇게 자신 있어요? 왜 이렇게 자신 있어? 아니죠? 네. 무한소수에는 뭐가 있어?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는데 순환소수가 유리수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고. 그러니까는 무리수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유리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돼요. 이런 말장난이 있는 거라고요.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유리수가 아닌 실수는 모두 무리수다. 맞나요? 네, 맞죠. 네,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가 합쳐지면 실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 밑에 것도 같이 볼까요? 루트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무리수다. 맞아요? 루트 2 무리수죠. 네, 자,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냐? 순환소수로 나타내요? 아니죠. 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비순환소수예요. 네, 그러니까 2의 양의 제곱근이다. 2의 양의 제곱근이다. 맞죠? 자, 네, 맞아요. 자,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기하분수로 나타낸 말 자체가 유리수라는 얘기니까 안 돼요. 네, 그래서 기억이랑 디귿.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낚아요. 네. 이런 말로만 낚는 게 아니야. 말은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네, 완전 헷갈리게 만들어놔. 얘네들. 네,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학교도 있어요. 이런 말을 한 20개 해놓고 맞고 틀리고 다 확인하라고.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와. 이런 비슷한 문장들을 한 20개 해놓고 네. 맞는지 틀리는지 몇 개에 맞는지 확인해라. 그런 거지 같은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네.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의 값. 자,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맨 뒷페이지에 있다고 그랬죠? 네, 그거를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표를 보는 방법을 아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다 맨 뒷페이지 보세요. 진도북 맨 뒤에 제곱근 표가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제곱근 표가 있거든요. 자,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찾는 방식만 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찾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찾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루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하면 1.32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러면은 이 값이 몇인지 그 표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표에서 찾는데 이렇게 보시면 자, 소수점 바로 뒤에 첫째 자연수 자리랑 소수 첫째 자리까지를 선을 그었을 때 앞에 얘를 세로에서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얘를 가로에서 찾아서 세로가 1.3이죠. 가로가 2잖아요. 만나는 자리를 읽으시면 되는 거야. 이게 다야. 네, 표 보는 방식은. 네, 자,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제가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자, 나와 있는 거에서 루트 뭐 할까? 4.57.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확인을 해보세요. 저도 확인을 할게요. 네. 루트 4.57이면 몇이죠? 몇이에요? 2.138. 네, 2.138.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네. 이해 안 가시는 분 없으시죠? 이게 다야. 네,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찾는 방식을 알고 있냐. 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제곱근 표가 다 써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써 있을 순 없죠. 그 많은 수를 여기다가. 네, 그래서 이 제곱근 표는 뭐 어떻게 써 있냐면 루트 100부터 루트 99.9까지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이거보다 큰 수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 네, 요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다른 수도 찾을 수 있으니까 이 표만 주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숫자가 내가 뭐 해야 될까? 1203 뭐 이렇게 만들어 볼까? 1203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숫자. 그럼 이 값은 몇 정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를 표에서 찾을 수 있는 수로 바꿔야 되는 거야. 자, 소수점이 여기 있겠죠. 얘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2.03에 곱하기 100 하는 거야. 그쵸? 자, 100은 우리는 꺼낼 수 있잖아. 네. 10으로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뭘 찾으면 돼요? 거기서 12.03을 찾으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근데 뭐 나와 있는 거에 보시면 12.03은 안 나와 있을 거야, 거기에. 12.0까지만 나와 있을 거야. 네, 그러면은 그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값을 꺼내서 10이랑 곱하면 그게 얘의 값이 되는 거예요. 좀 나올 수 있는 수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그냥 막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로 이 밑에 보기에 있는 수로 생각을 해보면은 10.4니까 자 1040 이걸로 해봅시다. 나와 있는 걸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1040이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10.40 곱하기 100이었던 거고 100은 꺼내면 10이 되고 얘는 10.40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 밑에 표가 있으니까 이걸로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4니까 이게 맞는 자리가 얘잖아요.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3.25가 돼서 답이 32.25라고 대략적인 값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요 범위 안에서 값을 다 구할 수 있다. 네, 변형만 시켜주신다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신다는 거. 자, 그게 여기서 제곱근표를 이용하는 방식이었어요. 네, 뭐 밑에 있는 3번은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냥 바로 보시면 돼요. 같이 봅시다. 10.4예요. 방금 얘죠? 자, 얘가 1번 답입니다. 네. 11.2 얘죠? 얘가 2번 답이야. 다음 13.1 얘가 3번 답이고 14.3 얘가 4번 답이죠. 네. 간단하죠? 이거는 찾기만 하면 돼. 네.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찾아주시면 된다. 3-1번 넘어가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거꾸로 이제 할 수 있냐? 네, 3-2번 보시면 반대로 값을 가르쳐 줬죠. 5.958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표에서 5.958을 찾으시는 거고요. 5.958 얘죠? 네, 그러니까 A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5.908이 지금 뭐예요? 35.5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A는 35.5 이런 식으로 쓰셔야죠. 그 다음에 6.213은 6.213 어딨냐? 6.213 여기 있네요. 네. 루트 38.6이죠? 그러니까 B는 38.6이죠. 네. 찾는 거는 괜찮으시죠? 오늘 한 것 중에 이게 제일 쉬울 거예요. 네, 찾는 게.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자, 그래서 이제 수직선에다가 이제 어떻게 나타낼 거냐, 표현할 거냐. 자, 요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좀 크게 확인을 해주셔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배운 거를 좀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수직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3, 4, 5 이렇게 써놨어. 자,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정사각형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자, 요 대각선이 몇인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는 그 자연수 범위에서만 값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안 배웠잖아요, 우리가 루트를.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제곱근을 배운 순간부터는 루트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방법은 똑같아도.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네.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니까 얘 넓이가 지금 1이죠? 네. 그리고 지금 나는 요 길이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를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여기를 내가 x라고 생각하신다면 x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x의 제곱이 2가 되겠죠. 어디서 많이 봤죠? x의 제곱이 오늘 시작하자마자 배운 거잖아요. 모모의 제곱근. 네,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이 길이는 루트 2이에요. 네, 이렇게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은 제가 옆에다가 한 칸을 더 붙여. 그럼 이 길이가 몇이냐? 그럼 또 피타고라스를 하겠죠.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겠죠. 네, 그래서 얘 길이는 루트 5가 돼요. 두 칸의 대각선. 또 피타고라스를 하나 더 붙여서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더하니까 10이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10이 돼요. 이제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셔서 공식을 그냥 사용하셔서 대각선의 길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그냥 외워놓고 푸시는 거예요. 한 칸의 대각선은 루트 2, 두 칸의 대각선은 루트 5, 세 칸의 대각선은 루트 10. 뭐 이 정도를 생각하시고 이제 문제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길이를 이제 알고 있다면 이제 점의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점의 표현, 시간이 없어. 자, 점의 표현하는 방식이 방금 여기 배운 걸 보면 얘는 뭐야? 세 칸의 대각선이죠. 루트 10이었겠지. 자, 그러면은 이게 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원이 있어. 얘가 원의 중심이야. 이건 보는 반지름이지. 그럼 얘도 반지름이지. 그죠? 그럼 얘가 루트 10만큼이겠네요? 그러니까 요 점은 0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인 거고. 수직선을 생각하신다면 루트 10만큼 갔죠. 그러니까 P의 좌표는 루트 10이야.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P의 좌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P는 루트 10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네. 얘가 답이 P는 루트 10. 좌표로 쓸 때는 항상 이렇게 가로로 점을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AC의 길이가 방금 반지름이었으니까 루트 10. 네,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을 생각하시고 반지름이 이렇게 넘어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4-1번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4-1번에 보면은 P의 좌표가 또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원의 중심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제 원의 중심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피타고라스를 하시면 요 길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루트 5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P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원의 중심을 먼저 쓰시는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이쪽으로 가야지 P가 있잖아요. 줄어드는 거니까 빼기예요. 그리고 이 길이가 루트 5라 그랬으니까 루트 5를 뺀 좌표가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2라는 숫자에서 뒤로 루트 5만큼 갔다가 이런 의미야. 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더 설명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없어서.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9페이지까지라 그랬는데 아직 제가 19페이지를 설명 못했죠. 18페이지까지로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북은 여기 배운 데까지 안 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11페이지까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